자, 일단은 쉬운 문항부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152번부터 쌤이 시작할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분의 4 위의 점 중에서 1, 4분면 위의 점을 p,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q, p에서 x축, y축 내린 수선의 발을 ab, q에서 x축, y축 내린 수선의 발을 cd, 육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게 봐봐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 있냐면 이 문제의 킥은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 문제의 킥은 좌표 도입이 킥이에요. 이 문제의 킥은 좌표 도입입니다. 여러분 좌표 도입. 네, 쌤이 문제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잠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서 쌤이 여기를 P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요? Q도 있죠. 이쪽에 Q 하고서 X축, Y축에 수선앱을 내리고 물론 쌤이 일부러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저 모양의 그 육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좌표 도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y는 x분의 4라는 유리 함수다 보니까 P점의 좌표를 그냥 잡는 거예요.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 오케이 a,a분의 4라고 잡지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Q점의 좌표도 우리 잡을 건데 Q점의 좌표는 자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 P라는 점은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서 둘 다 양수로 세팅을 한 건데 여기 Q라는 점의 좌표는 3, 4분면에 있다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라서 쌤은 일부러 여기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4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지. 왜냐면은 우리는 이왕이면 미지수가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편해서 됐죠? 네, 이렇게 좌표를 도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쌤이 생각했을 때는 자 봐봐봐. 여기의 넓이 이 사각형, 요 육각형 넓이 한꺼번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4겠지. 왜냐면은 항상 쌤이 유리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아이들 이거 한 번만 봐줘 봐봐. 얘 있지? 이게 유리함수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4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이걸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x랑 y랑 곱이 항상 4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 거야. x 곱하기 y가 항상 4인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이 점이 x랑 y랑 곱이 4인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가 4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야? 4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미 사각형의 넓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쌤이 지금 여기를 S1이라고 잡고 아이들 여기를 S2라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 S1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여기 길이 좌표 말고 길이, x 길이를 볼 건데 그 x 길이는 그냥 b라고 얘기해도 되다 보니까 밑변 길이 b, 그 다음에 높이, 요 길이는 a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쌤이 지금 여기는 2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얘는 a분의 b, 2b, a분의 2b 이렇게 쌤이 쓸 수 있겠다. S1 S2도 가볼까? S2도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 얘 y좌표,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4, y좌표에 이제 크기를 써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것도 약분, 그래서 얘는 b분의 2의 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인정입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똘똘이 들으니까 저 육각형의 넓이는 8에다가 요 둘을 더하면 되는 상황.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꼴이 아닙니까? S1하고 쌤이 S2를 더하려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2배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요거 이제 보입니까? 2로 그냥 쌤이 묶어버립니다. 2로 쌤이 묶어버렸어요. 알아버렸어. 여기 있는 이 꼴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역수의 합이라고 부르지.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역수의 합의 최소값 연결시키는 게 뭐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술기하. 그래서 역수의 합에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디어 뭐로 끌고 간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수의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다. 그럼 가볼까? 산술기하 2배에 여기 이 2는 그냥 이 2를 쌤이 고스란히 갖고 왔고 이제 여기는 얘를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하고서 저 둘을 곱한 거지. A분의 B, B분의 A 이게 이제 산술기하인 거잖아. 그치? 여기 있는 2는 이거는 반드시 빼먹으면 안 돼. 얘는 그냥 당연히 2로 가져왔고 이 뒷부분만 쌤이 산술기하를 적용을 한 거다 이거지. 그러면 항상 S1하고 S2는 어떨 때? 둘은 곱하면 1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은 4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소리고 4가 최소라는 얘기는 얘 둘 더하면 최소값 4, 4, 4. 그래서 넓이의 총합은 1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과감히 얘기할게요. 153번은 그냥 풀지 마세요. X 해도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은 153번은요. 내분점, 외분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쌤이 그냥 153번을 그냥 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네, 153번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번 한번 해볼까요? 얘는 부담 없어요. 얘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54는 편하게. 자, A, B하고 B, C하고 C, D가 다 똑같아요. 2로. A, D만 3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있대요.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다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만 이렇게 3 나머지가 다 인 거예요. 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요렇게 끌고 오고 여기에서 요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길이를 이제 x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fx 자 이렇게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이도 2지만 어머머머 쌤이 이거를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요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x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딱 보니까 뭐가 보임? 딱 보니까 닮음이 보임. 어떤 닮음? 얘 지금 여기 있는 요 길이하고 요 위에 있는 요 3 길이하고 둘은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선이 보이면 일단은 닮음으로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큰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하고 그래서 우리는 닮은 B를 이용하겠다. 닮은 B를 이용을 하겠다. 괜찮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 B가 X 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X 대 3은 그래서 X 대 3은 여기 옆에가 fx 대 얼마예요? fx 더하기 3 fx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게. 괜찮지? 네. fx 대 fx 더하기 2 요렇게 닮은 B를 이용하자. 요게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3fx는 x, fx 더하기 2x 아마 이렇게 다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 fx끼리 쌤이 묻고 싶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갖고든 쟤를 저쪽으로 보내든 하니까 봐봐 3-x fx는 이게 2x 이렇게 바뀌더만 그치? 그럼 여기에서 따라서 fx는 쌤이 뭐라고 쓸 수 있냐 여기에다가 3-x분의 2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쌤 저는 이거 마저도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x 이것도 괜찮아요. 마이너스를 그냥 위아래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래서 fx가 이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어떤 걸 알고 있냐면 x에 따라서 바뀔 텐데 x가 요 길이가 x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x는 항상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았어야 해서 이미 여기에서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까지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그릴 차례?
그래프를 그릴 차례입니다. 그래프를. 쌤이 여기다가 그래프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뭐인 지점? 분모가 빵인 지점이 x에 대한 점근선. x는 3입니다. x는 3 점근선. 자, y에 대한 점근선은 x의 개수 b. x의 개수 b가 y에 대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0을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이 0 대입하면 뭐 되나요, 분자가? 0 돼버리죠? 그럼 0,0을 지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슈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쪽에서 슈 이렇게 그려지겠지. 하지만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딱 어느 구간까지만 필요하다. 0부터 2까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쌤은 0을 여기서 빵꾸 뽕 뚫어놓고 슝 가서 어디까지? 2가 나오는 거기까지. 아마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 4인가요? 2 집어넣으면 4, 4.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만 그려지면 돼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중에서. 0부터 2까지만 딱 4. 이렇게 되는 거 그래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끝! 아주 쉽죠? 네. 그 다음 155번도 가볼게요.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다? 유리함수를 하고 있다. 자, 155번은 y는 x분의 1, 그리고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점은 a, a분의 1.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p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넓이의 최소값. 자꾸 여러분들 눈에 씹히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이 문제 풀 때도 분명히 문제가 뭐와 관련된 문제였냐면, 넓이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였단 말이지, 이게. 그지? 근데 지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 155번도 넓이의 최소값을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느끼겠지만 제일 먼저 얘를 먼저 떠올리세요. 혹시 산술기하가 여기서 또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첫 번째. 왜냐면 넓이다 보니까 넓이는 항상 양수잖아. 양수의 최소값을 묻는다는 건 산술기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수 1에서 배웠던 2차 함수 최대 최소 있죠? 그거와 관련된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때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가 나왔다? 그럼 약간 염두에 둬라. 혹시 산술기야? 혹시? 약간 요런 생각은 하면서 문제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문제 거두절미하고 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쌤이 한번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숑,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숑, 이렇게 이제 일단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 있었다. 그리고 A라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럼 생긴 어떤 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문제쌤이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P하고 여기는 B라고 잡고 요거 이제 떨군 여기 있는 이 점을 B'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원점이 있고 Y축과의 교점을 Q라고 잡고 그리고 넓이의 최소값이 이거예요. 여기를 그 POQ를 S1 여러분 여기를 S2 똑같이 이렇게 한대.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별거 있나? 역시나 처음 시작은 얘는 내가 지금 좌표를 명확하게 아는 상황. 이거 아나? 몰라요. 얘 아나? 몰라요. 얘 아나? 몰라요. 그럼 그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아까 쌤이 몰라. 그럼 문제에서 꿀팁 뭐라고 했지? 좌표를 도입해라. 좌표를 도입하는 거야. 이 대신에 B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별 수 없어. 그냥 A, A분의 1이라고 좌표를 도입해 주는 거야. A, A분의 1이라고. 된 거 맞아? 좋았어. 그럼 얘를 내가 A, A분의 1이라고 잡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직방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거든 아이들. 이게 물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갈게. 요거 지금 기울기 봐봐. 기울기 y는 하고 기울기 볼게. 자 얘에서 얘 한번 빼볼까? a 플러스 1분의 얘에서 얘 빼볼까? a분의 1 플러스 1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울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왜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요까지는 세팅할 수 있지. 그리고 나 이제 하나만 더 추가. 제발 아이들 부탁인데 이거 번분수가 나왔을 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a라는 값을 분모 분자에 그냥 곱하면 됩니다. a라는 값을. 그래서 쌤이 여기다 뭐 할 거냐면 a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분의 a를 곱하면 이제 1 플러스 a가 되겠지만 내림차순 a 플러스 1이라고 쓰도록 할게. 그 다음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건 그대로. 됐어? 됐어. 그러면은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구할 수 있어? 뭐 직관적으로? 우리 서련. 쌤 서련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Q점은 이 직선의 y 절편. Q점 혹시 0,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나? 에? 땡! 왜냐면은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여기 살아남거든? 어지럽지? 이거 좀 어지러울 텐데. 0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아니요. 계산을 해서요. 0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a분의 곱하니까 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얘네들이 없어지겠죠? 그치? 그럼 여기가 분모가 a하고 a 플러스 1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분자가 1-a제곱이다 보니까 1-a랑 1 플러스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약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y절편이야. 조금 어지럽긴 하지? 그래서 0, 쌤이 쓸게. a분의 1 빼기 1이라고 쓸게. a분의 1 빼기 1. 이거 a분의 1 빼기 a인데 a분의 1 빼기 1이라고 써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아먹는 친구들. 나 또 하나 미션. 이거 찾아봐 이제. 우리 서련이 말고도 모두 P점의 좌표, X절편도 찾아봐. X절편. 미션. 조금 힌트를 주면 여기를 쌤이 이렇게 쓰니까 더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보이려나? 이렇게 썼으면 너네 눈에 더 잘 보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얘가 약분이 되거든? 했어요, 연아? 오, 맞았어. A-1,0. 정답. 됐어. 됐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넓이 하나씩 가본다. S1부터 해볼까? S1? 하나씩 시켜보고 싶네. 우리 하린이 한번 가볼까? 하린이, S1의 넓이는? 2분의 1. A-1 오, 맞았어. 1 빼기 A분의 1. 요걸 말하는 거 맞죠? 좋았어. S2 뒤에 다은 S2는 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넓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고 높이는 A분의 1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S1하고 S2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쌤이 S1부터 한번 좀 더 예쁘게 쓴다면은 얘는 이거 예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게 A분의 A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의 아이들 A분의 이게 A-1의 제곱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풀어서 쓰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다 쌤이 풀어서 쓰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니까 약분해서 A만 남아,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 남아, A분의 1이니까 여기 A분의 1이 남아. 그래서 이렇게 딱 써줘. S1이 이거야.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그리고 S2는 그냥 2A분의 1이라고 써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 갑니다. S1하고 S2를 더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2분의 1을 다 묶어버릴 수가 있고 둘을 더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A, 그 다음 보이나? A분의 1하고 여기 A분의 1하고 그 둘을 더하는 거다 보니까 A분의 2가 될 거고 저기 뒤에 있던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쪽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뽑은 산술기하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바퀴가 막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선생님 설명을 잘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괜찮아요? 굉장히 내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설명하고 싶은 거를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번. 요즘 학교 다니느라 너무 바쁘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 설현이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설현이가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어요. 아, 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쌤도 고민이 빠졌어. 고등학교 가면 그렇지.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쌤이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쌤이 항상 대치에서 상담 실장님들이랑 항상 친했거든? 모르겠어. 상담 실장님들이 항상 날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담 실장님들이 항상 쌤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 대학은 중3 때 결정된다. 아니 진짜로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 고등학교 때 누가 대학을 결정합니까? 이미 그건 중3 때 다 끝이 나죠. 그래서 상담실이 대치동 가면 학원들이 언제 완전 몰입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3 겨울방학, 중3 기말 끝나고 그때부터 모든 학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 아이들에게 초집중을 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계속 보는 거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미 대학이 어디 갈지가 결정이 나버린다라고 판단을 해서 레벨 테스트가 여기저기서 막 시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기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을 포섭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1레벨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2레벨, 3레벨에 있다? 학원에서 연락 안 와요. 근데 1레벨이지. 근데 등록을 안 했어? 어떻게 해서든 전화해서 잡으려고 해. 왜?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분명히 대학을 잘 갈 거라는 걸 학원은 알거든. 신규 유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단 우선 첫 번째는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쌤 중3 때 고등 수학을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끝낸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SNT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4명이 수능을 다 맞았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명 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등교육 과정을 이미 중학교 때 모두 끝낸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중2였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들은 영재고와 과고가 다 전문 목표였었고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쌤이 말했다시피 아마 영재고 과고를 들어갔고 1명의 친구는 의대에 진학을 꿈꿨기 때문에 진선역으로 갔습니다. 일반고에서 전교 1등에서 수시로 들어가려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의대 가고 싶다. 그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생님 저는 대수도 못하고 미적분 원도 못하는데 저 그러면 의대에 못 가나요?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준비된 친구들이랑 싸운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갈 거란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걔는 계속 앞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대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서울대 의대도 있고 뭐 고대 의대도 있고 연대 의대도 있고 의대는 되게 많아요. 수도권에 있는 의대가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의대도 있고 사실 어차피 의대 졸업하면 똑같은 의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걔네 보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난 의대 가고 싶었는데 그럼 그런 애들 있으면 나 못 가겠네. 그 꿈을 접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3의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고등학교의 삶을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요. 낯선 중학교에서 모여든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고 막 반반 섞여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탐색이 시작돼요. 우리 반을 1년 동안 이 친구들이랑 지내야 되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싸움도 펼쳐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기에는 살짝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3월 한 달 동안. 서로 인스타도 공유를 할 것이고 뭐 DM도 계속 보낼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뭐 자사고나 뭐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합격자가 누군지 발표가 이미 미리 입학 전에 나기 때문에 그들의 리그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톡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같은 톡방에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댑니다. 자기의 일상 공유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똘똘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톡방을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별로 공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굳이 거기에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 뭘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선 3월이 되면 그런 학교 말고 일반고를 진학하게 되면 3월이 되면 친구들을 사귀려고 아마 기싸움이 조금 있을 거예요. 탐색전, 서로의 탐색전. 그리고 3월 한 달이 이제 지나면 이제 학교에 완전 적응이 됐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리그들이 형성이 돼요. 그룹화가 형성이 됐겠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 그치? 거기에 만약에 남녀공학이다. 그럼 뭐가 또 형성이 될까? 썸 타는 게 시작이 돼요.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뭐 사귀니 많이 이런 게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애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놀기 시작하겠지. 공부는 뒷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돼요. 날씨도 좋아졌고 애랑 더 놀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공부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스물스물 뭘 내주기 시작하냐? 수행평가를 해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씨 갑자기 수행? 여러분의 성격상 수행평가를 미리미리 하지 않죠. 당장 내일이야? 그럼 갑자기 그 전날 밤을 새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건드리지 마. 학원 숙제는 졸라 많고 그리고 나는 지금 수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밤을 새도 안 되고 챗 GPT를 돌려야 되나? 3월 달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네. 동아리를 여러분들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생기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동아리는 하나씩 다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동아리 면접 준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다라는 이유로 면접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춤도 시키고 노래도 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기부 작성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을 했다. 그럼 전공 지식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쫄아있고 학원도 못 갈 거예요. 면접이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한 동아리라면은 생기부를 잘 써주는 동아리라고 한다면 거기는 경쟁률이 더 빡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준비를 했는데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기가 없는 비주류의 동아리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생기부에 작성이 되는 것도 덜하고 선배들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동아리에 가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류 동아리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사기가 꺾이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학교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왜? 비주류 동아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사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비주류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야. 학교 가기 싫어. 전쟁이야, 그때부터. 그리고 갑자기 수행 폭탄이 나왔고 학원에 갔더니 계속 그 친구들이 옆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학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런 정말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중간고사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우리 지금 이거 자릿수리 여러분들 되게 많다 허덕허덕 되고 있지만 1학기 범위가 중3 1년치 범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 범위가 중3 3-1학기 내용 그 범위가 그대로 중간고사 범위가 된다고요. 수학만 이런 게 아니라 영어요. 영어 지문을 100개씩 외워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경기여고, 숙명여고는 150개, 200개도 외워요. 영어 지문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게 내신 대비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요. 자, 옆에 있는 애가 지문 200개 되는 걸 다 외웠다 치자. 나 못 외웠어. 어떡해?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지.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떨어질 거예요. 저 새끼가 졸라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럼 나는 어차피 싸워봤자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거예요. 수학도 보니까 나는 어지간히 해가지고 지금 마플 시너지 끄적끄적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불나를 풀고 자릿소리 풀었다고 끝내고 심지어 중간고사 범위가 아닌 기말고사 범위를 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떨까? 마음이 더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너 100점이야? 나 90점이야. 나 같은 A잖아. 같은 A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등학교는 줄을 세우잖아요. 10점이 차이가 나잖아? 같은 1등급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 0점 몇 점 단위로 고등학교는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국어학원에서 숙제를 100문제씩 내주고 수학학원에서도 숙제를 100문제씩 내주고 영어학원은 지문을 막 100개씩 외워야 된다. 단어 막 400개씩 때려 넣어. 그럼 잘 수가 있습니까? 못 자요. 몇 시간 정도 자요? 선생님이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자면 6시간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 시간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 거고 그러면 컨디션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과연 깨어있는 시간의 효율을 높였는가. 거기에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몇 시에 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않고 공부를 누가 했는가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미리 핸드폰 사용량을 줄이세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습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누워서 핸드폰 보는 습관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좋아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냥 거실에 놔두던가 안방에 여러분들 폰을 놔두세요. 왜냐면 내가 핸드폰 사용하는 게 눈치가 보이게. 엄마 아빠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거실에 놔둬서 내가 핸드폰을 가져가는 그 순간이 눈치가 보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깨어있는 시간인데도 공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가 있다? 그럼 학원 숙제도 못할 거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인데 이미 중간고사 때 내 점수는 2등급이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들 다 나한테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야, 5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대학 못 가.
너 이번 기말 때 무조건 1등급으로 올려서 1학기 성적 1등급으로 마무리 안 되면 우리 진짜 큰일 나. 압박이 시작돼요. 공부를 더 하기 싫어질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2등급이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90점 받잖아요. 2등급 받을 가능성이 90%예요. 학교 시험에서 98점, 100점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1등급을 다 먹을 거예요. 250명 중에 1등급은 25명밖에 없어요. 반이 10개면은 반에서 2명만이 1등급이라는 소리예요. 쌤이 아까 말했지만 분명히 준비된 애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계속 공부하세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힘들겠지만 지금 공부하세요. 왜냐? 지금은 중3이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 지금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걔네들 나보다 앞서 있는 애들 따라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쌤이 공수 원투의 끝은 모고라고 말해요. 공수 원투는 모고 기출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선생님 말 믿으세요. 자꾸 공수 원투를 선생님 저 공수 원투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뭘 했는데? 마플 시너지, 일품, 뭐 고쟁이, 똘똘한 애들은 좀 고쟁이까지 했대. 그리고 좀 더 똘똘한 애들은 블라까지 한대. 좋아요. 근데 블라에 있는 문제나 고쟁이에 있는 문제들이 내신과 완전 직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고하는 힘은 길러지겠지만 자히스토리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계속 이거 자히스토리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너 양이 너무 많아요. 이 양이 많은 거 우리 중간고사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 수학 말고 영어나 국어도 똑같아요. 쌤이 얘기했잖아. 지문을 100개씩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더라고. 저는 사실 애들이 영어 지문 100개를 못 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외워오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영어 선생님이. 그래서 싸움이 되겠냐고.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고등학교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 때 2등급 받았다 칩시다, 여러분.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 부담이 좀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나는 해도 그냥 2등급. 기말을 운이 좋게 잘 봐가지고 1등급을 받으면 다행인데 기말 때 또 2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내 1학기 성적은 2등급으로 그냥 마무리예요. 1학년 1학기가. 근데 2등급으로 마무리되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등급은 쳐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1등급이. 각 학교별로 10%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등급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내신 가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여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얘기합니다. 제발 지금 미리 공부해라. 애들이 다 놀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꿋꿋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1 때 편할 거예요. 2등급이 딱 1학기 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아, 난 그냥 2등급. 내 이름표가 딱 박혀. 난 2등급. 그래서 쌤이 지금 우리 1학년 언니들 중에 2등급이 되게 많거든? 입학 상담을 쌤이 진행을 해서 그래, 2학기 때 성적 올려서 1등급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걔네들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나한테? 못해요. 헉, 제가 어떻게 1등급을 해요? 계속 이렇게 말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선생님이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다 모아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오지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자신감 좀 올라가라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너무 중요해요. 2등급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그냥 만년 2등급이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2등급의 범주가 크거든요. 1등급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2등급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80점 받아서 2등급이면 60점 받아서 2등급인 애랑 똑같은 2등급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등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2등급은 대가리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2등급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용의 꼬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알았지? 만약에 2등급이 하나라도 뜨면 진짜 초비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무조건 올려놔야 됩니다. 1등급으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월에 갔을 때 주류인 동아리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리고 생기부를 잘 써준다라는 동아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비주류 동아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지? 시간만 뺏길 거고요. 정말 거기는 선배들도 별로 좋은 선배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 그냥 물 흘러가듯 준비하는 친구들, 그냥 동아리 하라니까 하는 친구들, 목표와 목적도 없는 친구들이 비주류 동아리의 선배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배 라인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선배가 전교 1등 선배야.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아는 선배, 우리 동아리 선배는 한 100등 하나? 날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선배의 자료를 받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머리 좋은 선배들이 가입한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알겠지? 그래야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면 물어봤을 때 척척 아마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고사 시작도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3월 들어갔을 때 친구들 사귄다고 정신 팔리다간 큰일 나요. 선생님 그럼 저 급식도 혼자 먹고 아싸로 지내라는 얘기인가요? 아싸로 지내세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중간고사 잘 봤잖아? 가만히 있잖아? 친구들이 온다. 공부를 제가 잘한다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나한테 올 거야.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쌤이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 실제로 완전 극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좀만 참아도 돼. 이건 쌤 말이 맞아. 근데 어중뛰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 성적이 어중간하잖아?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친구들이 나한테 오지도 않아. 내가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그런 입장이 되고 싶냐고?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편하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언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방학 어땠어? 그랬더니 방학이 아니래. 놀질 못했어. 그 중3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이라고 쌤이 얘기했죠. 중3 겨울방학은 초비상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애가 공부 안 하고 있고 놀고 있고 걔 보면서 흡족해 하지 말라고. 안 보이는 지금 옆 동네 있잖아 저기. 쟤네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6명 모였지 딱. 쌤이 그 전교 1, 2등 6명 모아놓고 이거 자기스토리 했다 그랬잖아. 가자마자 학교 가서 다 내신 1등급 받았다 그랬잖아. 전부. 그래서 내가 이거 시키는 거야 너네. 열심히 하라고. 너네 1등급 받아야 되는 애들 아니냐고. 근데 왜 지금 쌤이 이거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 하는데 안 하냐고. 쌤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할 생각이 없는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고. 포기하면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길래 선생님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1등급은 할 수 없겠구나. 지금 뭐 언제 쌤만 풀어가지고 1등급 나와? 쌤 못 푸는 애가 어딨어? 아니 공수원투를 센으로 한 번이라도 선행을 안 나가는 애가 어딨어? 그리고 그 애들이 있다고 한들 걔네들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내 수준이 그 정도도 아니고. 그렇잖아. 자기스토리를 지금 중딩들이 푼다라고 하면 정말 뜨악해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중딩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쌤이 얘기해요. 걔네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1등급 할 애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정말로.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지금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너네한테 모국 기출 줬지. 계속 모국 기출을 시킬 거야. 근데 거기에서 최상위 문제는 하나밖에 안 넣었어. 혹시라도 부담되고 힘들까봐. 혹시라도 부담되고 힘들까봐. 그래도 그렇게 해서 계속 모국을 외우라고. 나 암기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다니까. 우리 선배들도 고1 선배들도 쌤이 지금 모국 기출로 테스트 보거든요.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하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지만 수학은 암기예요. 내가 풀이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뭔가 응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 시간이 없고 그러면 센스 있게 너네가 행동해. 어떻게?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 선생님 저 숙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혹시 짝수 번호만 풀어가도 되나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우리 하린이가 절반을 풀었는데 그럼 뒤에 안 해도 되나요?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은요, 모든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풀되, 1등급까지 풀되, 1등급은 반만 해도 되나요?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대신에 쌤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거 알려준 걸 외우세요. 그럼 돼요. 외우세요. 그냥.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외우세요, 통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하듯 수학도 풀이를 통으로 외워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그 이상에 연결되는 건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이걸 먼저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수 원투를 선생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우리 친구들. 왜냐면은 옆에 있는 새끼가 미적분 원 풀고 있잖아? 그러면 나 공수 원투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쫄려. 그래서 쌤이 대수 개념까지는 얹을 거예요. 대수 개념. 우리 중3반은 대수 개념. 근데 중2 정규반은 조금 커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중2 정규반 애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커리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쌤이 맞는 중3반은 무조건 공수 원투만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은. 공수 원투만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정말로. 선생님, 우리 저희 품바쌤이랑 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공수 원투 위주다라고 주장하는 바야. 잘해도 공수 원투만 시키겠다. 잘하는 애더라도 난 공수 원투만 시키겠다. 근데 이제 품바쌤이 와가지고 잘하는 애면 선행을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쌤은 잘해도 공수 원투만 시키겠다라는 주예요. 공수 원투를 잘하면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데 공수 원투는 끝이 모고인데 이거 지금 킬러 문제들 봐봐봐. 어때? 니네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중 문제집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결이 달라. 아예. 근데 이게 내신 시험에 나온다니까? 근데 이걸 공부해야지. 언제 뭐 블랙라벨, 마플 시너지 이런 것만 풀고 있어. 안 돼. 근데 이제 품바쌤은 그러시더라고. 못하는 애면 선행을 나가야 되지 않겠니? 못하니까. 공수 원투도 그냥 가볍게. 대수도 그냥 가볍게. 미적분 원도 그냥 가볍게. 어차피 다 까먹을 거라는 거 알지만. 왜냐면 공수 원투를 시켜도 못해. 얘를 근데 계속 붙잡는 거. 공수 원투만 해라. 공수 원투만 해라. 공수 원투 예를 들어 센을 했어. 못해. 일품으로 넘어가? 어차피 못할 거야. 그러면 모고를 풀려? 어차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쌤들이? 너 센 했지? 자, 대수로 넘어가자. 대수도 센이니까. 그럼 거기서 또 못해. 그럼 대수를 가지고 일품으로 넘어가? 못할 텐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해? 야, 분위기 바꾸자. 미적분 원 센 하자. 이렇게 전 과정을 다 보고 가는 거야.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쌤이 진짜 무거운 발언 하나 하자면 선생님 기준에서는 선행진도 나가는 건 대치동에서 만들어낸 상술이라고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꾸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를 갖는데 여러분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야. 공수 원투를 존란시키는데 애가 못해. 근데 얘를 데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애가. 그럼 학원생님은 대처 방안을 내려야 돼. 어떻게 하냐면 대수를 시킨다니까. 센을 또 풀리면 되거든. 근데 어때? 애 입장에선 내가 대수를 하네? 나 레벨 업이 됐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너 진도 더 나간다?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고. 그리고 대수를 또 센을 해. 대수를 가지고 일품을 못 풀려. 대수는 수능 과목이잖아요. 센이랑 수능이랑 결이 완전 달라. 근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 하냐고. 말이 안 돼. 대수를 못해. 라이트 센 조금 끄적이다가 야, 미적분 원하자. 넘어간다고. 그리고 미적분 원을 또 센을 시켜. 근데 센을 하면은 수능을 잘 보냐고. 못해. 근데 미적분 원을 했지. 그 엄마도 우리 애가 미적분 원까지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쌤이 속이 답답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요. 공수 원투를 모고를 풀리세요. 그걸 만약에 풀리면 대수 해도 됩니다. 그거 애 잘 풀잖아요. 그럼 그때 대수 시키세요.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수능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수 원투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애가 됐다? 그럼 대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모고 문제를 잘 푸세요. 그리고 선행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그 상상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번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처음 했어요. 그 상상고 애가.
근데 어떤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 상상고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뭐죠? 그러면 그냥 이거마다 하는데 처음 생기처럼 해도 돼요? 생기출 해도 돼요. 대수 말하는 거죠. 잠깐만 저 궁금해서. 혹시 티켓팅? 거기 열쇠가 문이 잠겨놨을 텐데? 서연이야? 문제 느낌이 강하죠. 응? 서연이야! 됐어? 어떻게 알았대?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소리 계속 났던 거 아니야? 아무튼 아이들, 쌤의 결론은 일단은 모고 문제를 풀고 있는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다. 알았지? 그래서 제발 이거 열심히 오답도 잘하고 숙제도 내주면은 어떻게 해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알았지? 힘들어. 근데 그거 고등학교 가서 힘들면 이미 늦었어. 중학교 때 힘든 게 좀 더 낫다. 그리고 우리 이제 2학기 때 내내 대수만 할 거다. 대수 개념. 그 상상고 오빠가 딱 한마디 남겼어요. 대수, 미적분 원. 이번에 처음 하니까 어떠니? 미적분 원은 쉽다. 대수는? 이거는 너무 어렵다. 선생님도 대수의 중요성을 되게 높이 보거든요. 선생님 고3 언니 오빠들 수능 준비할 때 항상 걸리는 문턱이 대수예요. 진짜로. 대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대수를 2학년 1학기 때 하다 보니까 수능 때 가면 다 까먹어요. 3학년이 딱 됐을 때 미적분 어느 좀 기억이 나. 왜냐면 2학기 때 했으니까. 근데 대수는 다 까먹었다고 말해. 그리고 대수는 단원이 총 3개예요. 큰 단원이.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수열 다 달라요. 난리나.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대수를 되게 길게 잡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 솔직히 말하면 쌤이 이거 굉장히 맛보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랑 수업한 거거든요. 봐라. 공수 원투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다. 알겠니 아이들? 긴장하고 공부해라. 공수 원투 이 정도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걸 시키는 목적이 여름방학 때 있었다면 2학기 때 대수는 완전 길게 잡았어요. 알 때까지 공부하고 넘어가라.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수는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2학기 내내. 그리고 방학 때 되잖아요. 공수 원을요. 문제집 5건을 풀릴 거예요. 겨울방학 때요? 겨울방학 때요. 만문항을 풀리는 게 쌤 목적입니다. 문제집 결정을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언니들이 그걸 해냈어요. 3권. 한 권이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한 권이 일품, 그리고 한 권은 RPM. 이 3권을 여름방학 때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RPM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혼자 풀어라. 그래서 혼자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반의 모든 재원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3권을 다 끝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번 겨울방학은 2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권으로 잡고 싶었으나 중간에 학교 가는 걸 감안해서 5권으로 줄였고 작년에 정확하게 이 만재반을 운영을 했을 때 한용외고, 잠신고, 그리고 정신여고 언니들이 100점을 받아왔어요. 잠신고 언니는 100점은 못 받았는데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그렇게 굴려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결과를 봤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쌤이 처음 했어요. 얘네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하지? 문제를 졸라 풀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만재로 이름 짓자. 만재반에 애들 다 넣어라. 그래서 만문항을 풀리는 게 쌤 목표예요. 그때 근데 작년 겨울방학 때 쌤이 약간 미스했던 거는 마플 시너지를 선택을 했더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풀다가 헉헉대더라고. 그래서 마플 시너지는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은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모의고사 기출을 넣을 거예요. 작년 겨울방학에 모의고사 기출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모의고사 기출을 내신 대비할 때 하려고 쌤이 그걸 킵해놨었는데 여러분들 반에서 모고 기출도 넣을 겁니다.
모국 기출도 넣고 심한 문제집 2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집 2권 이렇게 쌤이 선택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달은 한 권, 쉬운 문제집 한 권 끝내고 또 한 달은 또 쉬운 문제집 한 권 혼자 와서 풀라고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전에 쌤이 저기 터가지고 독서실처럼 만들 테니까 저기에서 이제 공부하세요. 저기서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랬어. 도대체 시집 안 갈 거니? 너 지금 선생님 지금 굿즈 이거 노트랑 이거 산 것도 지금 비밀이에요. 또 걸리면 쌤 또 이제 탈탈 털리는 거지. 돈을 지금 도대체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니? 너 시집갈 돈도 없다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니? 저기 인테리어도 지금 선생님 부모님 2분 다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어. 반대. 야, 가보니까 벽 안 허물어도 되겠더만. 양 사이드에 그냥 책상 놔도 한 14개는 놓여지더만. 그래서 14개? 우리 저 강의실에서 16명 앉았었는데 거기 꽉 찼다고.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지금. 선생님. 그래서 저기 독서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짜 안 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풀었고 뭐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것까지 기록을 다 하게 하려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 1시간 있잖아요. 네. 좀 더 있어도 돼요. 돼요. 됩니다. 왜냐? 고3 언니 오빠들이 없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고3 언니 오빠들이 1시부터 5시까지 있어서 여러분이 가줬어야 했어요. 근데 고3 언니 오빠들이 그때 되면 이제 행복에 겨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대치로 가냐 여기에 남냐 이제 뭐 기로에 놓여질 수도 있겠죠. 대학으로 가냐.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늦게까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저기 이번에 여름방학 때 중딩들 대상으로 올데이 특강을 열었더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는 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이거 고딩들도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킬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고1 여러분들 만재반을 열었을 때 그렇게 얘는 여기다 내가 감금시켜놓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시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저 당근 드릴게요. 네? 그 선생님한테 감금당해서 이제 밖에다 당근을 흔들겠어요. 살려달라고? 아무튼 그런 계획 중에 있어요, 선생님을. 그래서 겨울방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면 저기 바로 부실 거예요, 벽을. 상담실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원장실이랑 그 독서실이랑 중간에 투명 유리를 설치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원장실에서 탁 하면 보이게. 진짜 너무. 서대문이 홍보소. 맞아요. 그래가지고 쌤만 보이게. 왜 저희 수용소에 저희 TV가 지금 중간에 있거든요. 투명 강의실이. 근데 그 TV를 없애고 거기에 유리를 설치할 생각이에요. TV를 당근에 팔면 되니까. 아니면 내 방에 설치하든. 아니면 선생님 신혼집에 가지고 갈까? 야, 나 TV 예물로 가져가면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나 가져갈게 봐줘 막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막 이러면서 TV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저기는 다 허물어서 상담실까지 쭉 허물어가지고 여러분은 독서실 책상 놓고서 공부시켜. 이거 이제 칸막이도 해놓고. 뭐 저기서 내가 공부시키니까 옆에 있는 애가 뭐 기침을 한다, 뭐 이게 지우는 소리가 너무 크다, 뭐 별의별 또 얘기를 또 다 공부를 또 집중 안 하는 새끼들이 꼭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칸막이가 있는 책상으로 다 해야겠다. 근데 이게 칸막이가 있으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자요. 그래가지고 쌤이 그 책상 앞에 캠을 하나씩 둘까? 아니 무슨 캠을 하나씩 둬서 졸고 있는 걸 캠으로 확인하는 거야. 저 선생님의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 말고 딱히 뭐 좋은 건 없어요. 네. 춥게? 근데 춥게 하면 또 졸리대. 개인 핸드폰을 해도 되잖아요. 개인이 아니죠. 개인 핸드폰? 그럼 카메라 켜주시면 못하죠. 개인 핸드폰을 거기다가 다 놨더라고 해? 카톡 영상. 카톡 영상 통화를 나한테 다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뭔가 그 전문적이지 않잖아. 약간 또 막, 야 와서 빨리 카톡으로 영통하지. 근데 나는 한 명밖에 못 하잖아. 여러 명 할 수 있나? 네. 카톡 영상 통화 켜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학원에 갔는데 공부하라고 했는데 카톡 영상 통화 다 키자.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애가 공부 딱 하려고 마음 먹어서 이제 공신폰 혹은 뭐 폴더폰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이네. 이 칸막이가 있으면 또 좋을 텐데.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또 쌤 고민을 좀 해야겠네. 아무튼 그건 이제 내 몫. 너네들은 일단 공부만 해라. 그래서 제발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 목표를 좀 이뤄주세요. 선생님의 목표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선생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게 쌤 목표입니다. 알았지? 쌤 여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모두 퇴근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치? 그리고 선생님은 막 이제 가가지고 10시에 끝나서 아,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10시 막 문 다 가게 다 닫았어. 맛있는 집은. 그러면 이제 24시 감자탕. 맨날 감자탕만 먹어야 돼. 해장국. 아니면은 족발. 아니면은 저기 짬뽕 타임 가가지고 짬뽕 먹던가. 그래야 돼. 너무 슬픈 삶 아니야? 아니면 호프집 가야 돼. 술 파는 그런데. 그럼 거기 가면 또 막 술이 있는데 여자 혼자 가가지고 술은 안 시키고 막 메뉴만만 시켜. 그럼 뭐야 쟤는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맨날 또 이러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아니면 집 가서 배달 음식. 배달로 또 다 돼? 안 되지. 뭐 엽떡 이런 거 하면 또 엽떡도 엄청 큰 거 와가지고 아 맛있다 이러면서 졸라 처먹처먹하면서 또 돼지가 되고 그럼 우리 엄마는 또 폭풍 잔소리가 시작되고 살 빼라 살 빼라 살 빼! 그 선생님 남자친구가 돼지가 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 못생겨졌네? 결혼 안 하고 싶어졌어. 이러면 또 선생님 또 결국 노처녀가 되고 그럼 난 너네들한테 또 노처녀 히스테리를 막 부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 선생님 모습이 변해도 그냥 변한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자체가 오! 거죠. 제가 맞아요. 이거 왜 얘기하고 있죠? 네. 쌤이 사실은 조금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 알았지? 그리고 근데 있잖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힘든 건 맞아. 힘든 건 맞고 포기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 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지 막. 아 물론 자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긴 하지. 너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그래서 근데 막 대학병원은 교수님이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응급입니다. 뛰쳐나가야 돼. 밥 먹다가 알잖아. 우리 막 스리생 보면 나오잖아. 갑자기 무전 받고 막 가잖아. 그치? 그럼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읽고 너 오늘 뭐야? 아 그럼 저 오늘 뭐라고 하더라? 당직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환자분 괜찮나요? 어쩌고저쩌고 막 다크서클 막 여기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 좀 잤냐? 머리 감았어? 막 이런 얘기 진짜 하고 있어야 되고 변호사쌤들은 어때? 변호사도 똑같아. 변호사도 내가 지금 이거를 소송을 하려면 어때? 공부해야 되는 거 맨날 얼만큼이야? 뭐 이만큼 자료들이 막 있잖아. 선생님 절대 못해. 요즘에 그 변호사 드라마 맞아. 사이인가? 아니야. 그것도 있어. 서초동인가? 아, 뭐 있다고 하던데? 드라마 봤어. 그쵸. 변호사 드라마, 변호사 관련 그 법률 드라마 보면 다 변호사님들 검사 다 여기 어때? 막 자료들 막 엄청 다 봐야 되는 자료야. 그러니까 이거 골목 끼고 보잖아. 다 봐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이거 지금 빨리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없거든. 학원 강사. 성공해서 1타? 그럴 수 있어요. 학원 강사 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은 가랭이가 찢어져 있지만 비록 선생님이 대치에서 학원 강사할 때 일반 직장인들이 버는 월급의 3배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은 공중분해가 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봐. 선생님 엄마가 쌤한테 그러더라고. 너 만약에 왜냐면 선생님 엄마는 반대하셨거든. 학원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대치해서 강사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랑 선생님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몰래 그 학원을 오픈을 한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약간 사고 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지금도 또 만약에 강사였으면은 지금 뭐 결혼한다고 돈 없다고 그럴 일이 있었을까? 아마 날라다녔을 것 같은데. 네. 거기 있었으면 경력도 쌓이죠. 경력도 쌓이고 선생님 믿기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느 학원에서 딱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여러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선생님, 나은 선생님 번호 진짜 어떻게 내 번호는 또 알아가지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상담 실장님들이랑 쌤이 연이 닿았고, 그 강사 선생님들이랑도 아는 사이니까 이제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 와서 자기네 학원에 와서 뭐 숙명여고 내신 대비반을 좀 해줘라. 뭐 진선여고 내신 대비반을 좀 맡아주면 안 되냐. 아니면은 그 외고 아이들 수업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어요. 선생님이 다. 근데 제일 아쉬웠던 학원이 하나 있긴 한데, 그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갈까? 우리 학원에서 수업은 하고 특강이니까 이렇게 한 주 2회 정도만 갈까? 했던 엄청나게 큰 학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도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러면은 아마 거기 학원을 선생님이 근데 했으면 아마 학원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그걸 막았어요. 하지 말아라. 잠실에 학원을 오픈을 했으면 이곳에 올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쌤이 죄송합니다 했던 학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쉬운 거죠. 거기는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너 옛날에 우리 깠던 데 아니야? 깠던 애 아니야? 감히 네가? 그러면서 다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굽신굽신 하면은 안 돼. 너 말고도 지금 들어올 애들 줄 서 있어. 이럴 것 같아. 여유로운. 그래가지고 그건 쌤이 조금 아쉽다. 그 학원을. 거기에 만약에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거기 갔으면 아마 학원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간 게 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학원에서 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 애들이 달라지는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원장이 되니까. 애들이 막 서서히 변화되는 거, 애들의 고충. 강사 시절에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덜해요. 멀리 있거든. 애들이 막 많아. 이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관심을 쏟기가 덜해.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우리 다은이가 나머지 정리를 못하는구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힘들어요. 다 누구 보고 시키냐면 조교들을 시켜. 가서 빨리 걔 부족한 거 있으면 걔 그 보충 자료 더 줘라 이렇게 시키는데, 근데 뭐 여기에서 지금 학원 원장 하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더 이제 약간 딥하게 들어갔다랄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돈은 못 벌지만 우리 학원에서 쌤이 제일 못 벌어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이 건물주. 선생님이 따박따박 제 월세를 굉장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님이 아주 돈을 지금 많이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저 품바쌤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인서쌤 선생님 꼴찌. 그래서 뭐 너무 슬퍼요. 눈물이 나. 그냥 돈은 막 써야 돼 계속. 막 굿즈도 만들어야 돼. 막 굿즈도 만들고 싶어. 담요도 막 만들고 싶어. 막 이거 칠판 여기 떼가지고 막 붙이고 싶어. 저기 막 벽도 허물어가지고 또 독서실도 막 만들고 싶어.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 돈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가. 그래가지고 아까 품바쌤도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다시 생각할 거 없어. 그러세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믿고 하는 거니까 끝이야. 나는 얘네가 잘하겠지. 얘네가 잘하면 선생님 목표 달성.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 알았지? 잘하고 재밌어하고 행복하잖아? 돈은 따라와.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돈 버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고 뭔가 그런 데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 그리고 나는 실력 있는 의사가 돼 있을 거야. 근데 돈만 보고 쫓아가면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자꾸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소송이 들어갔을 때 승소를 하고 그런 거에 엄청난 성취가 있는 사람은 일에 열정이 넘칠 거란 말이야.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흐지부지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했을 때 뭔가 신나는 그런 무언가를 찾으세요. 근데 그게 선생님은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거였어요. 진짜로 선생님은 어릴 때. 물론 선생님은 수학 강사의 뜻이 전혀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교과 말고 공부 말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서 그런 거에 재밌는 삶을 여러분들도 사세요. 돈 쫓아가지 말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 저 의사 하고 싶어요. 이러지 마시고. 알겠지? 아무튼 계속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 정말
누가 힘들다 그랬어? 나 혼자 그랬어?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럼 빨리 할게. 156번.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6x-9분의 2x. 문제에 이거 하나만 써볼게. fx는 자 6x-9분의 2x. 문제만 쌤이 썼다잉. 1사분면 오케이. 이건 그림도 필요하네. 그림도 필요하네. 여기에서 1사분면 해서 요게 지금 점근선이 2분의 3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뭐 대충 쌤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볼게. 그리고 얘는 어디 있어? 아 여기 y가 3. 여기다 한 요런 느낌. 원점을 지나는 유리함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p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 그리고 q라는 점은 한 요쪽에 이렇게 찍혀 있대. 여기 정도. 얘를 그래프를 쌤이 조금만 더 여기다가 요렇게 그릴게. 요렇게 해서 여기 정도의 q 이렇게 찍을게. 해서 보니까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고 여기다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수선의 발이야. x축 y축에 a b o 해놨고 여기는 c d.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 두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은데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두 사각형 OAPB, ODQC가 정사각형. 거기 이제 밑줄을 치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걸? 이 점 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 A, A 이렇게 나와야 되는 녀석 아닐까? 그치? X랑 Y 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도 내가 만약에 좌표를 잡는다면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B,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됐어?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그 힌트 가지고 쌤이 쓴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끝납니다. 왜? 이거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A 찾으세요. 그리고 얘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B도 찾으세요. 이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알았지? 정사각형이라는 고 하나 가지고 A하고 B 찾으면 OP 대 OQ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쌤한테 마지막 요거 질문할 거예요. 쌤, 얘하고의 거리하고 얘하고의 거리하고 이거 지금 구하라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지금 현재 사각형 문제에서 나온 OAPB 있죠? OAPB와 사각형 ODQC 이 둘은요 닮음입니다. 닮은 관계예요. 닮은 관계. 그럼 그 얘기는 대각선 길이비를 구하라고 한들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한 변의 길이비를 그대로 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각선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A 대 B를 답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한 변 길이비를 답으로 해도 괜찮다. 꼭 굳이 대각선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157번. 자, 157번 갑니다. 블레슈. 왜 땡큐 안 해? 원래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이고 땡큐 아니야? 해야 되지. 왜 저에게 물어보시는지. 너가 영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왜 제가 왜 영어를 잘하죠? 그냥? 레아 영어 잘해요? 레아 영어 좀 하나 보다. 블레슈 하면 땡큐 해야 되지. 아니야? 유딩들만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야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연예인이 그랬는데 한국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게 재채기를 해서 블레슈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그냥 다시 웃고 넘어간다고. 원래 자기네 문화는 땡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땡큐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초반에 상처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하긴 하죠. 우리 할인이 영어 잘해요? 아 캐나다 갔을 때 했었어? 그럼 하긴 하지. 그거 봐 다운아 이제부터 해줘. 네. 자 157번 강요하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k고 그 다음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근데 지금 정수 k에 대해서 두 개의 곡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그 교점 개수를 hk라고 얘기한다.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x 좌표가 양수인 교점 개수를 hk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어떤 느낌이야? 저 둘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 교점을 찾을 때 봐봐.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는 식하고 그래프를 좀 적절히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교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거든? 그럼 내가 fx를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k라 쓸 거고 gx를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쓰겠지. 하지만 알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어려워. 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어렵지? 얘도 K가 있고 얘도 K가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머리를 쓸 수 있어. 어떤 머리?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쨌거나 이 방정식은 유지를 하되 잘 봐. 솔루션 얘기할게. 이거 하나만 저쪽으로 좀 이항을 시키자. 이게 솔루션이야. 이게 솔루션이야. 얘를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k라는 그래프랑 여기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그래프랑 그럼 이제 어때?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편해졌어. 여전히 쌤 얘는 모르잖아요. 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가정하면 되거든. 심지어 k는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거 그리긴 쉬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x-1분의 1 이건 이제 어때?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해짐. 얘가 편해졌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 요 그래프 쌤 요거 그립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x 빼기 1분의 1 그러면은 점근선 x는 1이 있습니다. 점근선 x는 1이요. 그리고 y는 0이 점근선이죠.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길래 얘는 아마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지금 쌤은 x-1분의 1을 그렸어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뭘 그릴 차례냐면 이 노란색으로 얘를 그려볼게요. 얘를.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여기가 아니죠. 이게 x축, y축이 점근선이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원래는 얘 없을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교점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지? x가 0보다 큰 데만 집중하라 그랬어. 이쪽에서는 만나든 안 만나든 신경을 쓰지 마 라는 얘기거든. 계속 가볼게. 그럼 지금 쌤이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몇 개에서 만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인 거야. 괜찮지? 그럼 나 여기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하나 더 밑으로 내려볼까? 계속 몇 개에서 만나? 계속 내려볼까? 계속 내려볼까? 계속 몇 개에서 만나 교점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계속 내린다라는 것은 이 K가 뭐면 음수이면 얘가 내려갈 텐데 그래봤자 교점은 계속 한 개가 나온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얘를 내가 위로 딱 올려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점이 계속 몇 개씩 나올까? 2개씩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어. x가 양수인 쪽에 즉 쌤이 hk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살펴보면 교점 k 값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봐봐. k 값이 만약에 양수면
K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지금 쭉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교점은 몇 개 나와? 계속 2개씩 나오기 때문에 K가 양수면 얘는 계속 2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근데 K가 0이면 여기잖아. 원래 원본이 얘였잖아. 원래 그래프가 얘였잖아. 그치? 원래 한 개가 만났었고 내려가도 한 개고 내려가도 계속 한 개인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지금 음수가 되고 0까지 했을 땐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HK라는 거는 K 값이 변할 때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됐지? 근데 이제 문제가 마무리하라고 하는 거 뭐였지? HK랑 HK 플러스 1이랑 HK 플러스 2랑 얘네 다 더해서 4 되게 만들라는 얘기였잖아. 그지? 그랬을 때 K 정수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였잖아. 느낌 오나? 내 생각에는 함수값이 1하고 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반드시 1, 얘도 반드시 1, 얘는 반드시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은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1이죠. 새까맣게 칠해진 게 1입니다. 그럼 드디어 뭐가 됐을 때? K가 1이 됐을 때 비로소 2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정의역이 뭐가 되어야만 1이 되어야만 이게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1이 되어야 돼. 얘가 1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잘 봐볼게. 그럼 얘가 H-1, 얘는 H0, 그 다음 H1 이걸 보란 얘기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어떻다고? 음수니까 1개, 0일 때 어떻다고? 1개, H1일 때 어떻다고? 2개.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맞는 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K는 마일이다. 잘 이해했습니까, 연아? 좋아요. 어휴, 헬로우키티 스티커, 아니, 밴드가 떨어질랑 말랑. 일본에서 쌤 남친이 사온 거예요. 쌤이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명령 캐릭터 데일밴드를 사오시오. 미션이시거든요. 미션이었어요. 미니언즈인가? 미니언즈하고 헬로우키티를 사왔더라고요. 짱구 스티커도 있어요. 짱구는 여러분들 모기 물렸을 때 붙여줄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제 직방이야. 모기 물리면 꼭 얘기하세요. 학원에 모기향을 켜놨었는데 지금은 안 켰지만 호빵맨 있었어. 호빵맨. 짱구가 아니라 호빵맨이다. 짱구가 아니라 호빵맨이다. 맞다. 네. 호빵맨 집에도 있죠. 집에 있고. 집에 있어요? 158번 봅시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전체의 제곱과 같다. 요 정도는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지 선생님이 뻔히 아는데 자 굳이 전개 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쌤 그냥 문제만 일단 한번 써볼게요. 2제곱, 2제곱, 2제곱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값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A, B분의 1, B, C분의 1, C, A분의 1 이게 0이다 라고 쌤이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이 얘기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전체 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2배의 이거 2배의 이거 2배의 이거 다 더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얘랑 제곱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소리는 이것들을 정확히 말하면 2배를 한 거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지만 어차피 2배를 해서 0인 거는 그냥 나누기 2를 해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의미가 뭡니까? 양변에다 뭘 곱해버려도 되죠? ABC를 곱해봐봐. 양변에 ABC를 곱해봐봐.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 얘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ABC를 곱해버리자 이거야. 그럼 뭐가 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A제곱.
두 번째, b제곱 안 써도 되죠. 왜냐? 이게 지금 순환 구조입니다. 순환 구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세요. A, B, C 순서대로고 A였어요. 그 다음 보니까는 B, C, A, B였어요. 그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는 요거 하나의 룰만, 요 조건일 때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나머지도 우리가 금방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예를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쌤이 일단 첫 번째 내가 눈치챌 수 있는 건 요놈 A 제곱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쌤이 이걸 토대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인정이야? 인정이야. 자, 그럼 여기서 쌤은 또 뭐 할까? 양변을 제곱을 하겠지? A제곱은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인정이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끝났지? 뭐야 이거 바꾸면 A제곱 자리에 지금 B 플러스 C의 제곱을 쌤이 이렇게 뿅 만약에 집어넣으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2BC 분의 A제곱만 남을 것이다. 2BC 분의 A제곱만 남을 것이다. 인정이지? 자, 순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2CA 분의 B제곱만 남을 것이다. 순환 구조입니다. 다시 가요. 2AB 분의 C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얘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분모가 다 달라서 너무 어려워요. 통분할 수 있습니다. 통분 가능해요. 자, 여기 뭐 곱하면 A 곱하면 되고 B 곱하면 되고 C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통분을 한꺼번에 갑니다. 2A, B, C 분의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공수원에서 여러분들이 외운 곱셈 공식 중에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요거랑 요거 지금 딱 보니까 약간 느낌 오지 않나요? 이거 지금 공수원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이 공식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안 돼. 엄청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지? 이게 있었단 말이야. 이걸 보는 순간 저게 떠올라야 되는 게 맞아. 이거 왜냐면 지금 너무 예쁘잖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2ABC. 그렇잖아. 근데 뭘 봐야 되는 줄 알아, 아이들? 여기 잠깐 컨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소리는 이걸 지금 뭐 할 수 있다? 아, 이거 한 번에 0으로 만들 수 있다. 0. 0인 거야. 얘하고 얘를 뺐더니 0인 거야. 결론이 뭐야? 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ABC구나.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거 곱하면 그냥 0 되는 거잖아.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ABC. 그럼 여기가 싹 뭘로 바뀌는 거야? 3ABC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정답은 뭐가 되고? 2분의 3이 된다. 역시 식으로 설명할 때가 더 잘 알아듣는구나. 식으로 설명을 해야 더 잘 알아들어. 그럼 별거 아니지? 자, 이제 대망의 1, 2, 3, 4. 아, 초긴장. 긴장하세요. 시계 보지 마시고. 저 밑에 카메라가 있죠? 지금 다은이가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저 카메라에 다은이 얼굴이 찍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우리 하린이의 뒤통수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예전에 쌤 학생들한테 유튜브 썸네일을 부탁했었는데 숙제 안 해온 애들 그리고 막 지각하는 애들 그럼 이제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수학은 나은선이다 이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를 쌤이 시켰어. 앞에 서서 저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딱 클릭하면 그 친구가 나와서 수학은 나은선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를 이제 그 친구가 유튜브로 그 강의 전에 하는 걸 쌤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선생님 엄마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이의 초상권이 있는데 그래서 쌤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오케이 그 벌은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뒤통수만 나올 수 있어요. 쌤은 광고를 찍을 때도 여러분도 앞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뒤통수만. 학생들이 있을 때도 뒤통수만 보이게.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쌤 얼굴 엄청 큰 거 있잖아. 그 벽에. 거기도 보면 우리 학생들 얼굴이 다 안 보여요. 뒤통수만 찍혀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 광고하는 회사에서 얘기해 주더라고. 쌤 TV 광고도 했었거든. 그 SK 아니요. 하이닉스. 너 하이닉스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그, SK 인터넷 TV를 보고 있는 삼전동, 잠실동, 요 석촌동, 여기 이 사는 가구의 그 지역 광고 시간일 때 그 그래비티 수학의 SK텔레콤. 그래가지고 BTV? 그거를 시청하는 가구들한테는 그래비티 수학의 광고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비싸 그거. 그래가지고 하고서 이제 그만뒀어. 왜냐면 우리 집은 SKT가 아니거든. 우리는 LG U+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광고를 못 보잖아. 그래서 그 광고도 막 만들고 진짜 처음엔 별의별 거 다 했어.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광고 효과 전혀 없었고요. 광고 효과를 쌤이 제대로 본 거는 딱 하나. 아파트 광고. 초반에는 아파트 광고할 때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쌤이 만들었거든, 그 광고지를. 그냥 하얀색에다가 하루 종일 공부할 학생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싶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쌤이 그렇게 했거든. 하루 종일 공부할 학생을 찾습니다. 그것도 고딕체 엄청 두꺼운 걸로. A4에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찾습니다. 이거 했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약간 미친 또라이인가? 여기는 여기 학원은 뭐 하는 곳이지? 이랬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방학 때 모집을 했더니 연락이 꽤 많이 왔어요.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인 것 같고 쌤이 이사를 이쪽으로 해서 그래비티 수학이 그나마 좀 보이니까 그래도 좀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린이는 어떻게 알았지 우리 학원? 모르지 너? 어머님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하네. 보통 소개로 많이 오시는 경우. 다은이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가 저한테 먼저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학원 차렸다는 아 진짜? 역시 성공한 사람들 선생님 강의 스타일을 보라는 맞아요. 유튜브 채널 찾아서 딱 클릭해서 봤는데 이번에 진짜 좋은 거 같다니까 그거 그러셨어? 맞아. 그래서 쌤이 유튜브 그거를 비공개로 안 바꿨어요. 그렇게 미리 보고 오라고. 맞을 것 같은지. 우리 다은이가 선생님의 취지에 딱 맞게 선택을 해서 딱 왔네. 우리 서연이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가 검색해서? 정말 신기해.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올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학원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선생님 고3, 지금 고3 오빠 중에 한 명은 고3 오빠 누나가 정신여고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대 다녔는데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나이가 엄청 많지. 근데 그 서울대 졸업한 누나가 대치동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었대. 그래가지고 나은선 쌤이 잠실에 학원을 차렸네? 야 동생 불러. 너 여기 학원 가. 그래서 지금 그 오빠가 고2 때 와서 고3인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그런 인연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참 신기하네.
맞아요. 대치동에 있다가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진짜 응? 갈 때마다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이죠? 맞아. 교통지옥. 선생님도 교통지옥이었어. 선생님은 초딩들 수업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초딩들 수업이라서. 그래서 그 엄마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 주차 자리를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네들이 대고 있어가지고 또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비키라고 막 빵빵 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빼주세요. 여기 주차해야 돼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빼주시는 어머니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버티는 엄마도 있어. 그리고 막 애를 데리러 나가. 그럼 나는 지금 옆에 주차가 이렇게 지금 2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차 내 뒤로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빵빵 나한테 하겠지. 그때 쌤이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출근하기 전부터 막 지옥이 시작되고 막 그 초딩들 엄마들 때문에 진짜 엄청 힘들었던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죠. 주차할 때가 너무 빡세가지고. 맞아. 그리고 선생님 학원 앞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쌤 차를 어떤 학부모님이 긁었어요. 어떨 것 같아. 내가 가가지고 일단 물론 이제 쌤 동생이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수업이 끝나고 누나 큰일 났어. 지금 차가 나 분명히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차를 긁어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쌤이 나와가지고 또 봤는데 차가 열불이 나잖아.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차는 걸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왜 긁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세상에 어느 학원 그래비티 수학 다니는 나은성 강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주차 이거 차 긁었다고 또 이러면 또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그 어머니가 벌써 선생님을 아는 눈치였어. 선생님인 걸 아는 눈치. 그러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하시고 약간 그거를 해주셨어. 바로 저희가 보험 처리할게요 해서 어머니가 일사천리로 일을 딱 해결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안 그랬으면 선생님 진짜 골치 아팠을 텐데 다행히 그것도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대치동 가면서 버스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지르륵 긁고 선생님 차를 또 비가 막 오는데 선생님이 뭐지? 이렇게 하는데 지르륵 긁고 대체 거기 앞에 사거리에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를 지금 받았는데 그 340 버스가 쌤이 어떻게 무슨 일이지? 근데 아저씨가 막 가. 어떻게 막 눌렀지 멈추라고. 네, 선생님 말도 그래요? 그 쌤이 옆에다 두고서 창문 내려 아저씨! 지금 차 긁고 갔잖아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이러면서 빨리 여기 옆에다 갓길에 세우세요! 이랬어. 그때 아저씨랑 이제 선생님이랑 진짜 버스 그 승객들 막 다 기다리고. 정말. 근데 그날 비가 하필 막 와. 근데 쌤 우산이 트렁크에 있는 거야. 막 비 주룩주룩 맞으면 지금 아침 수업 가야 되는데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막 차만 확인하고 막 사진 찍고.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우산을 선생님 막 씌워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 그런 일을 겪으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승객들 다 보내고 340이 다른 340이 와서 승객들 다 태우고 보내고 선생님 막 수업 시간 늦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저씨랑 이제 처리를 해야 돼서 선생님이 이제 보험사에 얘기를 하겠다. 근데 그 아저씨를 이제 번호를 저장을 했는데 딱 번호 저장하니까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됐는데 그 프로필 사진이 3남매 사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 기사님 자녀들 같아. 그래서 딱 3남매가 사진이 딱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쌤이 그냥 이거는 잘 해결해야겠다. 화내지 말고 분노를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사님한테 다 그냥 온전히 맡겼어요. 알아서 해결을 해주셔라. 그래서 알아서 그냥 해결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 기사님이 우산을 씌워주는 그 행동 하나가 쌤의 마음을 완전히 그러면 나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셨거든. 사과를. 그래서 쌤이 그때 약간 그래서 선생님은 공짜로 차를 2번이나 고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업사 사장님이 또요? 쌤 와서 아니 또 그래서 저는 뭐 부담이 없고 그쪽에서 아마 100% 해결을 해줄 겁니다. 또요? 이렇게 되면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차를 돈도 안 들여서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하냐고 막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다들 선생님 내 차에 이렇게 와서 긁는지 그랬었던 기억이. 자, 진짜 할게요. 159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점 A 마이너스 2,2 곡선 y는 x분의 2 두 점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 점 B하고 넓이가 2루트 3이요? 어이, 이거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 그지? 마이너스 2,2 y는 x분의 2 그리고 y는 x도 그어져 있지. CB A가 마이너스 2,2 네,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우리한테 b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다행히 이거를 알려줬어요. 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알파, 베타를 보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 잠시 봐줘. 이거 봐줘.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은 x랑 y랑 곱하면 얼마 되는 점들이다? 2 되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았잖아. 그럼 그것과 동시에 뭘 쓸 수 있냐면 아하! 알파, 베타는 2구나. 둘의 x, y 좌표를 곱하면 2구나. 먼저 체크. 그 다음 이 C점의 좌표는 당연히 베타, 알파가 되겠지. 뭐 요거는 또 어렵지 않은 거고. 그 다음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가보자. 우선은 우리 요 길이부터 아이들 좀 생각해볼까? 요 길이, BC의 선분 길이 2개의 점이 나왔습니다. 2점이 나오면 기울기, 그 다음 선분 길이, 그 다음 평행 이동 이 관점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는 x 대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똘똘하니까 1대 얼마? 루트 2라는 거 알 거고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는 요 x 좌표에서 요 x 좌표를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난 요 길이가 루트 2,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길이의 루트 2배를 한 게 BC의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C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2배를 한 거다.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높이만 남은 상태 아니야? 높이. 근데 높이는 쌤이 항상 얘기했던 거 뭐랑 직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그럼 우리는 점은 알고 있고 뭐는 모르는 상황, 직선은 아직 모르는 상황. 그러면 일단 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될 빌.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직선 BC 요거 해줘야 되겠는데 아이들? 요거 직선 BC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지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직선은 잡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점은 a 마이너스 2,2 요거고 점짓거 구해봐. 점짓거. 그럼 높이 나올 것 같은데 h는 점짓거 구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얘 넘길까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 넘기면은 이거 사실은 지금 x 더하기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네. 요거네 이 직선. 그러면 x 더하기 y가 0이잖아. 그럼 여기에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네. 이게 h네. 된 거 봤지? 그럼 이제 넓이 가볼까?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 갈게. 자, 넓이 갑니다. 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자, 2분의 1배의 밑변 길은 얘죠. 요 밑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루트 2배 한 거 밑변. 자, 높이는 얘입니다. 루트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 어차피 양수라서 절대값 베낄 때 그대로.
자, 그러면 요것이 루트 2 약분이 되면서 그 넓이가 얼마나 했다? 2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이미 해준 상태다. 그럼 나는 2를 곱하고 정리를 했더니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4 루트 3이다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4 루트 3이다.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라는데요. 쌤이 뭘 알고 있냐면 맨 처음에 이것도 알고 있고 얘도 지금 알고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혹시 이건 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그냥 제곱을 하는 거야. 이거 자체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제곱을 하고 플러스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아닌가? 곱셈 공식 변형이죠?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1차로 굳이 바꾸려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그럼 저거는 지금 4 루트 3 제곱하면 4, 4, 16, 48 플러스 4배에 제곱 제곱하면 4니까 4 16 그러면 64 되는 거네. 그럼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다? 8이 정답이다. 하나만 더 할게요. 160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160번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 아마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알아들을 만큼만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합성함수의 개념도 나오고요.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160번 문제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160번, 30번 문제예요. 언니 오빠들이 푸는 킬러 중에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입니다. 161번도 30번 문제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고 162번도 3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3개를 지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쌤은 160번만 오늘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알아듣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여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부담을 덜 해도 괜찮다. 갑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쌤은 일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fx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그려놓고 시작. x가 5보다 작은 쪽만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gx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gx 자 gx가 1 빼기 x 빼기 5분의 2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gx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점근선이 x는 5일 겁니다. 점근선이 x는 5.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은 1이죠. y에 대한 점근선 1.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봤더니 1보다 뭔가를 더해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쪽으로 그려집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유리함수가. 그런데 x가 어디만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그래프 다 보는 게 아니라 x가 5보다 작은 쪽만 봐라. 이쪽은 볼 필요가 없고 5보다 작은 쪽이니 이 부분만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fx와 gx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 자, 세 번째 줄 읽습니다. 3보다 작은 실수 t. F도 2차가 등장을 했고 G도 유리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X가 아니라 T라는 새로운 미지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의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헉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봐봐. X에 대해서 네가 살펴볼 건데 그 X에 대한 범위를 T부터 그 다음에 T 플러스 2까지라고 잡아. 이렇게 봐봐. 그리고 그 t는 3보다 작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x가 5보다 작은 영역만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5보다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t는 3보다 작아 라는 말을 붙여 놓은 겁니다. 얘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t가 3보다 작다 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라고. 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말하네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y는 f, gx. y는 f, gx. 이것의 최소값. 그거를 ht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 ht가, 봐봐. ht가 이거래.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냐면, 첫 번째는 f, g, t 플러스 2. 자, 요게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t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6이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t가 1보다 크거나 작고 3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최소값이 6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 h-1은 지금 7. 쌤이 지금까지 문제를 읽기만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뭐 분석은 하진 않았고 그냥 요 문제는 요게 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은 얘부터 갑시다. 그 합성함수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합성함수에서 지금 보니까 gx의 범위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gx의 범위. 왜냐면은 x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x가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g에다가 먼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t일 때는 우리가 gt라고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고 t 플러스 2일 때는 gt 플러스 2다 이렇게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은 얘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면 그거는 여기 안에 있는 요 놈의 범위는 지금 현재 gt부터 gt 플러스 2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의역으로 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구간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gt가 여기 있는 거죠. 더 작은 게 gt부터 얘가 gt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x에 대한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어디에 먼저 대응? g에 먼저 대응. 그러면 얘가 t일 때가 gt, t 플러스 1일 때가 gt 플러스 2. 이 함수값을 다시 여기에 정의역으로 관찰하는 게 합성함수를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지금 요렇게라면은 이걸 요렇게 보자. 그럼 여러분 지금 느끼겠지만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 될 거예요. 이동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이동을 시키면서 뭘 관찰해라? 최소값을 관찰해라. 지금 쌤이 주어진 이 경우라면은 어디에서 최소값? g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은 얘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죠? 그치?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gt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요. 이럴 때입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가서 요 정도에 갔다라고 하면 그때 최소값은 gt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서가 최소값이 되겠죠. 쌤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이거를 계속 쌤이 이동을 시킬 건데요.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계속 g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려면 그 경계가 어디냐면 딱 여기일 때까지 딱 대칭축일 때까지만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이야?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딱 왔어. 조금이라도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는 순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게 t가 얼마인 경계에서 바뀌는구나. t가 1일 때의 경계에서 바뀌는구나. t가 1일 때의 경계에서 바뀌는구나.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여기는 이 대칭축은 g 얼마다? 3이다. t가 1인 순간에서 바뀌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와서 여기 있는 순간일 때 딱 바뀐다라는 건 여기 있는 그 순간이 t가 1일 때 오른쪽에 있는 값 요게 t가 1일 때 그래서 여기는 g3일 때다. 정의역이 g3이 대칭축이다. 그럼 뭐 해야 돼? 넣어 빨리 여기다 3을 g3을 여기다 넣는 거야. g3을 여기다 쓱 넣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3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는 거야.
대칭축이 2인 거야. x가 2인 이차 함수인 거야. 그리고 얘 무시하면 안 되지. 이거 지금 뭐야? t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 t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근데 이제 넘어왔잖아.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 꼭지점의 y값. 넘어가. 꼭지점의 y값이 계속 최소값이야. 근데 그게 지금 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꼭지점의 y값이 계속 최소값이야. 근데 그게 6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즉 이 꼭지점의 좌표는 2,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쌤이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제 드디어 fx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양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a라고 잡고 대칭축 2일 때 y값 6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마일일 때 7이래요. h 마일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여기는 요 힌트를 우리는 이렇게 좀 이용합시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g, 1 요게 지금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자 G1 찾습니다.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예요.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붙었으니 2분의 3이 돼서 G1의 값은 2분의 3으로 바뀝니다. 그때 7이라는 거예요. 그럼 쌤은 여기다가 세팅할게요. F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A하고 2분의 3이면 4분의 1 플러스 6 그것이 7이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A 자리에 4를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fx 세팅이 끝났죠? 구하라는 건 f5입니다. 그래서 5 집어넣어서 답을 하면 끝. 엄청나죠? 충분히 이 설명을 이해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30분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